많은 유튜브 영상들은 말합니다. 노후에 행복하려면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음식을 먹어야 한다. 이런 운동 습관을 가져야 한다. 재정을 위해서는 이 투자를 하고 저 절약법을 실천해야 한다.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조언들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걷기가 좋다고 해도 무릎이 불편한 분은 걸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라고 권하지만 성격상 혼자가 더 편한 분도 계십니다. 재정을 지키기 위해 투자하라고 하지만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경험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저건 나한테 맞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마치 정답은 어디에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노후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해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단 하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 잘 아시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지조차 모른다면 어떤 조언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종종 자신을 잘 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걸 좋아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족이나 사회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온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고 단정하지만 그것은 오랜 세월 남들의 시선 속에서 굳어진 모습일 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TV에서, 유튜브에서 좋다고 하니까 억지로 따라 했던 일들, 유행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참여했던 모임들, 그 순간 진짜 즐거움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입니다. 자녀도, 배우자도, 친구도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를 챙기고 나를 돌보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남 눈치 보느라 내가 진정 좋아하는 것을 외면했다면,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 스스로와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의 삶을 위해서 그동안 외면했던 나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나 스스로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노트나 수첩에 일기를 적는 것 같은 일이지요. 우리의 기억은 늘 불완전합니다. 오늘은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고 왜곡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면서 흐려져 갑니다. 하지만 기록은 다릅니다. 오늘 하루의 좋은 기억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는 그날의 심정을 일기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수첩을 펼쳐 보았을 때 그때의 기억과 감정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날의 날씨와 그때의 기분을 적어두면 다음에 봤을 때마다 그때는 이상하게 날도 우중충하고 기분도 별로였어. 이날은 참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었지라는 식으로 그날의 추억이 오늘 이날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너무 길게 적지 않아도 됩니다. 사소한 것 아무거나 적어두는 겁니다. 그날 먹었던 음식 같은 것도 좋습니다. 입었던 옷, 뉴스나 드라마 내용 등 그날의 사소한 내용이라도 적어놓으면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일이 평범하고 똑같은 날 같지만 이렇게 보면 매일이 특별한 날이고 새로운 날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을 새롭게 느끼는 것은
쏜살같이 흘러가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느리게 흘러가게 하는 기분을 들게 합니다. 세월이 야속하고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가는 것 같다면 역시나 일기를 쓰며 매일을 새롭게 느껴보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 쓰기를 하면서 그 순간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느낀 기쁨, 오늘 내가 흘린 눈물, 오늘 내가 한 다짐을 적어두면 몇 달 뒤, 몇 년 뒤에도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강물은 흘러가 다시는 붙잡을 수 없지만 다리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기록은 바로 그 다리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이정환 씨는 몇 년 전부터 기억력이 점점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겨 먹었는지 헷갈리고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나도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그러다 이 씨는 작은 수첩에 매일 짧게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 산책을 했다. 바람이 시원했다.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었다. 딸이 해준 게 참 맛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이 씨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첩을 펼쳐보니 잊었던 기억이 글자를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맞아. 그날 정말 햇살이 좋았지.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잊어도 기록이 기억해주는구나. 또 다른 65세 여성 김희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친구들도 자주 만나기 어렵고 자녀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늘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에 빠져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작은 공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하루에 있었던 일이나 생각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한 달 글이 쌓이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김 씨는 마치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일, 속상한 일, 답답한 일까지 글로 적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일기는 내 안의 친구이자 벗이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일기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다가 아니라 오늘 아침 아이들이 웃으며 떠드는 소리에 마음이 따뜻했다. 이렇게 감정을 담아야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그 순간의 온도가 살아납니다. 지금의 생생한 감정이 나중엔 흐릿해지기에 그 생생함을 느낄 때 적어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프거나 불안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감없이 적어야 합니다. 종이에 활자로 표출하는 순간 답답했던 감정이 해소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만 떠돌던 무언가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자가 된다면 그 자체로 감정이 많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속으로만 끙끙 앓는 대신 종이에 적어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내 안에서만 맴돌던 무거운 감정이 글자가 되어 눈앞에 나타나는 순간 나는 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70세 박순길 씨는 성격이 불같아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습니다. 자녀들과도 자주 다투고 친구들과도 서먹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TV에서 감정을 글로 적어보라는 조언을 듣고 시도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화가 난 마음을 종이에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너무 억울하다. 왜 나만 무시하는가? 차라리 다 끝내버리고 싶다. 처음엔 글이 거칠고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쓰다 보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그 글을 다시 읽어보니 그 순간의 화가 얼마나 작은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박 씨는 매번 화가 날 때마다 글로 먼저 풀었습니다. 그러자 사람을 대할 때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일기는 나 스스로의 상담자이자 마음의 배출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답답한 마음을 자녀에게나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지만 매번 그러기도 어렵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에 나 자신과의 대화로 나 자신의 답답함을 내가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적어보면 분명히 한결 마음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 뭘 해왔나? 시간이 너무 빨리 흘렀는데 도대체 내가 남긴 게 뭐지? 젊을 때는 자녀 키우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손에 잡히는 성과는 희미하고 내 인생이 헛되이 지나간 것 같다는 허무감이 덮쳐옵니다. 바로 이때 기록이 나의 증인이 되어줍니다. 낡은 일기장을 펼쳤을 때 거기 적힌 수많은 흔적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치열하게 살았다. 수많은 순간을 사랑했고, 기뻐했고, 울고 버텼다. 그것이 곧 당신의 인생이다. 기록은 내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67세 윤영자 씨는 자녀들도 모두 출가하고 남편마저 세상을 떠나자 매일 허전함에 빠졌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무도 내 곁에 없구나. 내 삶은 뭐였지?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지내곤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서랍 깊숙이 있던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아이들 학교 행사에 다녀온 이야기, 작은 생일 케이크를 사주며 기뻐하던 순간, 가족 여행에서 찍은 사진 옆에 붙여둔 글귀들이 가득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구나. 그때마다 행복해했구나. 그날 이후 그녀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허무감은 사라지고 자부심이 자리했습니다. 기록이란 이렇게 내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록은 가족과 세대를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녀와의 대화가 줄어듭니다. 생각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릅니다.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채 마음속에 묻어두기도 합니다. 그럴 때 기록이 편지가 되어 마음을 전해줍니다. 70대 박형만 어르신은 자녀들과 사이가 멀어져 늘 서운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부모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까? 내 속을 언제 알까? 어느 날 그는 마음을 달래려 작은 노트에 생각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사실 아빠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표현이 서툴러서 미안하다. 딸아,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내가 같이 울어주지 못한 게 늘 가슴에 남는다. 몇 달 동안 그런 글을 쓰고 나니 우연히 딸이 그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딸은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마음이 이런 줄 몰랐어요. 미안해요. 그날 이후 가족 간의 대화는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일기는 자녀에게 전하는 두 번째 목소리가 되어 세대를 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된 기록을 보고 얼굴이 화끈거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는 진지하게 썼는데 지금 보니 유치하고 철없어 보여 부끄러운 경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야말로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변화가 없었다면 그 기록은 지금도 여전히 편안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성숙했기에 예전의 나를 웃으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72세 정형래 씨는 오랜만에 대학 시절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서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 지금 보면 허황된 꿈 같았지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는 치열하게 살았구나. 그리고 지금은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는 깨달았습니다. 예전의 기록 덕분에 지금의 자신을 더 인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록은
나의 성장을 눈으로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말했습니다. 글을 쓰는 것은 2번 사는 것이다. 하루를 그냥 살면 한 번으로 끝나지만 기록하면 나중에 다시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쁨은 다시 꺼내 웃게 하고 슬픔은 다시 읽으며 위로가 됩니다. 삶은 기록할 때 비로소 2번, 3번 사라지며 더욱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기를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께 몇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줄 일기. 부담 갖지 말고 오늘의 기분은 맑음처럼 단 한 줄만 써도 됩니다. 감정 중심 일기. 사실보다 감정을 적으세요. 오늘 손주가 웃는 걸 보니 마음이 따뜻했다. 감사 일기. 하루 중 고마운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감사는 우울을 막아주는 백신이 됩니다. 사진과 함께 쓰기. 여행 사진이나 손주 사진 옆에 간단히 글을 붙이면 더 오래 기억됩니다. 편지처럼 쓰기. 때론 자녀에게, 때론 과거의 나에게, 또는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듯 기록하세요. 일기에서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필요가 없습니다. 착한 척,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까지도 그대로 적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은 나만의 안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너무 밉고 심지어는 잘못되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건 역시나 그대로 적는 게 좋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마음도 듣는 사람이 나 자신이기에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니, 받아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받아주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두렵고 불안한 마음 모두 뱉어내면 한결 개운해집니다. 내 얘기를 나 자신이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내가 그 누군가에게도 느끼지 못했던 수용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이 조금은 사그라들면서 막상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나와의 대화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일기에는 어떤 것도 쓸 수 있도록 스스로 허용하고 그렇게 적어보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몇 번만 그렇게 해보면 참 많이 달라짐을 느낍니다. 일기는 내 마음을 받아주는 가장 안전한 그릇입니다. 그렇게 털어놓으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사람을 대할 때도 더 너그러워집니다. 결국 일기는 내 안의 치유자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 정말 그렇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들이 커버리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어느새 손주를 안게 됩니다. 문제는 세월이 빠르다는 건 기억도 그만큼 빨리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던 일이 5년, 10년이 지나면 마치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록은 사라지는 시간을 붙잡아두는 열쇠입니다. 사진 한 장, 일기 한 줄이 우리를 그때로 데려갑니다. 바닷가에서 들었던 파도 소리, 손주의 첫 울음, 배우자와 함께 먹은 소박한 저녁. 그 순간은 지나갔지만 기록은 그 순간을 다시 불러옵니다. 기록은 시간을 영원으로 바꾸는 힘을 가졌습니다. 김정숙 씨는 어느 날 오래된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내 생일을 기억해 줬다. 작은 케이크 하나였지만 눈물이 날 만큼 행복했다.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지 10년. 하지만 그날의 기록을 다시 읽자 김 씨는 마치 그 순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케이크의 촛불, 남편의 미소, 그때의 설렘이 생생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는 행복한 순간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았구나. 일기는 잊었던 행복을 다시 꺼내주는 보물 상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과거를 돌아볼 때 후회가 많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자책과 후회는 마음을 무겁게 하고 지금의 나를 올가맵니다. 하지만 기록은 나와 화해할 기회를 줍니다. 과거에 내가 적어둔 두려움, 고민, 치열함을 읽다 보면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그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를 이어주며 스스로를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다리가 되어줍니다. 69세 최덕만 씨는 평생 사업 실패의 후회를 안고 살았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했더라면 가족이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는 늘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당시의 절박한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은행에 가서 무릎을 꿇다시피 했다. 그래도 가족을 지키고 싶다.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실패했지만 버티고 버텼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그에게 자기 자신을 용서할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아 후대에게 전해집니다. 손주가 할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우리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하셨구나. 그렇게 할머니의 삶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한 마음도 글로 남기면 후대에게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재산보다 더 오래가는 선물, 바로 삶이 담긴 기록입니다. 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자녀들은 서랍에서 수십 권의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자녀를 향한 걱정과 사랑, 때로는 혼자 울던 날들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일기를 읽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구나. 우리는 몰랐네. 그 일기들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체가 어머니였고 어머니의 삶이었습니다. 기록은 떠난 후에도 가족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왜 하필 일기 쓰기일까요? 운동, 재테크, 인간관계 다 중요한데 왜 굳이 일기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기는 모든 것의 기초이자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인간관계도, 재테크도 결국은 나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운동이 맞는지, 어떤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는지, 어떤 돈 쓰기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 답은 유튜브도, 책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만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기록, 즉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는 거울과 같습니다. 나는 늘 나를 보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비로소 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듯 일기를 쓰면 내 마음을 비로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일기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오늘 심은 작은 한 줄이 내일은 나를 위로하고 10년 뒤에는 가족에게 지혜가 되고 세상이 바뀐 후에도 누군가에게 길잡이가 됩니다. 일기는 거울이자 씨앗입니다. 일기를 쓰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큰 글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느낀 감정을 한 줄 적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안하다. 오늘은 외로웠다. 이렇게만 시작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 한 줄이 쌓여 60대 이후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운동을 하라는 조언, 인간관계를 넓히라는 조언, 재테크를 하라는 조언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노트 한 권 준비해서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쌓여 당신의 노후를 지켜주는 든든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목소리를 기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운동도, 돈도, 인간관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은 다릅니다. 건강이 약해도, 재정이 부족해도, 관계가 줄어도 오직 나 혼자만의 힘으로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당신의 삶을 2번 살게 하고 당신의 과거와 현재를 화해시키며 당신의 미래와 후대를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60대 이후 삶을 행복하게 채워주는 단 한 가지 습관. 그것은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오늘 작은 노트 한 권 꺼내어 단 한 줄만 적어보세요. 그 한 줄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성하고 빛나게 만들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펜 끝에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행복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